엄청 많이 오셨네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죠? 눈이 와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이 많다고 좋은 설명회가 아니고 적다고 안 좋은 설명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을 때 제 경험상 훨씬 더 라포 형성도 잘 되고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셔서 좋은 것 같은데 딱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예비 고일 되는 거 맞죠? 걱정이 많으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걱정이 많죠? 많이 하셨어요? 안 해놓고 이제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강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3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첫 스타트가 중계동이었어요. 네,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제가 그때 30살 때니까 제가 지금 40입니다. 아닌데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가기 직전에 제가 교육학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경험을 좀 쌓고 해야겠다. 그 전까지 과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청담동 엄과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촌이랑 청담에서 엄청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학생이 학생을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과외비가 한 명이 바뀔 때마다 과외비가 2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전 과외비를 올려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생이 어느 날 아파서 한 친구가 못 왔는데 4명 그룹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면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4명 공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저는 교육학과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 철학에 교육 행정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꿔보겠다 교육부 장관이 꾸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군대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미국 가서 이제 제가 하버드랑 스탠포드랑 버클리랑 교수님 다 뵙고 이 중에 한 군데를 이제 가기로 최종 결정하는 되는 시기였는데 경험을 쌓고 가자 해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 그랜드 플라자 아시죠? 중앙행 사거리. 제가 여기 이 동네 출신이에요. 원래 태어난 곳이. 그래서 첫날 이력서를 딱 올렸었는데 혼잣마을에 그때 한 30군데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대치부터 쫙 해서 스펙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전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 있는 거 보고 가서 전화를 걸었더니 저를 기억하시고 태국과 하시는 거예요. 저 기억하세요? 그때도 한 10년 만에 연락 드린 거죠. 야 새끼야 너 국어 잘하네?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3 수업을 자기를 맡아달래.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학생이 2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고3을 맡아달라길래 한 50명 되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 반이 100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연도에 대치동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그래서 대치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그 무렵 이제 방송하고 여러분 혹시 제가 쓴 책은 아시나요? 나만 알고 싶은 국어 1등급의 비밀이라는 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올해 3월달에 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서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제 단톡방이 2개가 있어요. 중등 단톡방, 고등 단톡방 각각 1000분 정도 계시고요. 카톡에서 엄태욱 주시고 비번 1105 제 생일이에요. 들어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운영한 지 한 3년쯤 됐고요.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하는 궁금증이 똑같아. 예비 고일 때 맨날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3년 내내 하니까 이제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금 제가 책으로 냈어요. 알아서 보시라. 시기별로.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냈고. 근데 강사 생활 하면요, 이제 저는 하루아침에 좀 너무 감사하게도 강의가 잘 돼가지고 대체로 가서 계속 마감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가장 잘못되냐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좋은 강사일수록 학생 수가 많겠죠? 학생 수가 많다는 얘기는 한 명 한 명을 케어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역량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역량이 좋으면 많이 들어서 현진 선생님한테 1대1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줘야 돼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대치에서 100명 수업하면요, 그 중에 실제로 이 수업을 알아먹는 애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에서 20명 사이에요. 그게 2등급, 3등급까지죠. 그럼 70, 80% 다 뭐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근데 전 들러리가 너무 싫었어요. 학생 데이터도 하나도 모르고 수업을 듣다가 제일 속상한 건 이거예요. 학생이 성적이 떨어져요. 소수학원에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안 봐준 거죠. 근데 100명 수업에서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 책임이요. 저희는 한 번도 애 성적 떨어졌다고 클레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미 검진이 끝났잖아요.
안 하면 누구 탓이에요? 학생 탓으로 우리가 안 하는 탓이에요. 왜냐면 오른 애들은 30%가 있으니까 항상. 그렇죠? 저 이 현실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스터디피크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결과, 다시 말하면 등급이나 점수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모든 문제풀이 과정이 다 보이도록.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 데이터를 보면 아 나는 문학이 되게 약하구나. 문학 중에서도 문학이 다 약한 게 아니라 문학 중에서도 현대시가 유독 약하구나. 그럼 이번 겨울방학에는 현대시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 성적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 구체적으로 알아요? 등급밖에 몰라요.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A, B, C밖에 모르시죠? 고등학교 오면 뭐밖에 모를까요? 1, 2, 3등급밖에 몰라요. 퍼센테이지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고1, 2때 받는 퍼센테이지는 다 가짜예요. 하나도 믿으시면 안 돼요. 네. 1등급 몇 퍼센트래요? 그건 아시죠? 수능 기준으로 4%라고 하죠. 그러면 중학교 때 1등급 4% 전국에서 몇 명 받아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1학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1등급을 다 받았어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한 번도 1등급 빠진 적 없어 다 받았어.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솔직히 대답하시면 돼요. 3학년 된 우리 아이의 기대 등급 몇 등급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때려치기도 안 일어나요. 때려치기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요. 왜요? 지금까지 1학년 때 2학년 때 봤던 모든 모의고사 안에는 누가 한 명도 없어요. 재수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전체 모수가 몇 명 중에 1등급이냐면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입시 학부모가 된다는 건 이 숫자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푸시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랑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이제 거리두기를 할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23만 명 봐요. 23만 명 중에 재수생 다 빠졌죠? 그죠? 그러면 수능은 몇 명 볼까요? 그건 아세요? 37만 명이요? 혹시 미래에서 오셨나요? 50만 명 봐요. 50만 명. 그러니까 23만 명 중에 1등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50만 명 시험 보는데 그 중에 재수생이 몇 명이에요? 16만 명이에요. 현역 중에서요, 극초상위권 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에 모의고사 안 봐요. 괜히 속 죽는다고 안 봐요. 지금 당장 모의고사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고등학교예요. 특목자사고나 일반고 중에 갑반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갔다가 성적 4등급 나오면 애들 공부 안 하겠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급주사의 학교는요 모의고사도 골라서 봐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다 빠진 시험에서 1등급 한 거를 가지고 1등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1등급 생각하죠? 엄마도 1등급을 생각하죠. 근데 고3 때 6월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 점수가 1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바뀔까요? 몇 등급으로 바뀔 것 같아요? 3등급 가요. 말은 들어보셨나요? 왜 3등급 되냐면요 그 6월 달에 재수생이 9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요. 1등급은 상위 4%라고 했죠. 그럼 몇 명 줘요? 1등급은? 5, 4 이거 많이 어렵구나. 오늘 문과 설명인 걸로 2만 명 줘요. 1등급이요. 근데 재수생이 몇 명 들어왔다고요? 9만 명이요. 근데 그 재수생 9만 명 중에 작년에 이미 1등급을 받은 애가 10,000명이에요. 이제 현실 이해되세요? 네. 11%까지 5등급이라고 하죠. 50만 명 중에 11% 해봐야 55,000명이에요. 근데 재수생이 16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2등급도 힘든 거야. 근데 1학년, 2학년 1등급 받던 애가요, 여러분 3등급을 받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에 웃으면서, 우리 애들 고생했어 라고 하실 자신 있어요? 1등급 받아 3등급 받았는데, 한숨을 팍팍 쉬면서, 밥 먹어. 밥은 꼭 줘. 밥은 꼭 줘. 그 순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아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런 세상이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년 동안 한 10몇 억 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만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그거 아세요? 모든 에듀테크 기술 분야에서 교육 분야가 발전이 제일 늦어요. 대한민국이요 교육은 대치동이 제일 활발한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그쵸? 그건 아시죠? 근데요 교육 도구가요 최하위예요. 제가 재작년에 호주로 수련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큰 학원 운영하는 형님이 제 친구예요. 저를 아는 형이에요. 거기 프로그램이 한국보다 훨씬 최첨단이에요. 거긴 이미 AI가 다 판을 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의 성적표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근데 한국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 형님 보고 제가 만들겠다 싶었던 3년 전부터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지금 이 교육의 형태가 여러분 얼마나 구식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 보고 있고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강사가 준비해온 이 과정은요 2500년 전 그리스랑 똑같은 거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플라톤이요. 근데 그러면 강의 누가 준비해요? 강사가 준비하죠. 학생은 앉아서 강의해주는 것만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자기 주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수동학습이에요?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저희 IT팀한테. 내가 나를 죽이는 프로그램 만들겠다. 일타가정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학생이 자기 데이터를 소유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올해 완성이 됐고 올해 내년 한 3월쯤에 전국 단위로 뿌려질 거예요. 제가 교육대 기자도 나가고 이병헌도 나가고 많이 입시자를 나가시는 거 아실 거예요. 거기 나가는 이유가 이제 그 채널들과 같이 협업해서 쫙 전국으로 뿌려서 자기가 자기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보면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 이 문제를 몇 초 만에 풀었고 이 문제를 다른 상위권은 몇 초 만에 풀었는지 알고 그래야 나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있는데요. 자, 둘 다 60점이요. 몇 점이요? 60점. AI는요, 앞에 게 세 문제가 쉬운 문제, 뒤에가 어려운 문제 2문제거든요. 앞에 거 3개를 맞춰서 60점이에요. BI가 있어요. 뒤에 거 3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60점이에요. 자, 점수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등급은 똑같죠? 근데 교육의 형태가 같으면 돼요? 달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쉬운 문제는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 못 맞춰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추는데 뭐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애랑 어려운 문제만 틀리는 애랑 같은 교재로 같은 커리큘럼으로 같은 강의를 듣는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근데 궁금한 거는 이 A랑 B 중에 누가 수능을 잘 볼 것 같으세요? 빨리 설명조사 한번 합시다. 자, A 손 들어. A. 하나, 둘, 셋, 넷, 5. 네. 정답은 A입니다. 선생님. 얘 고난도 잘 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쉬운 문제를 틀리잖아요. 이번 수능에서 독서가 어렵다 그랬죠? 어려운 문제를 버리고 풀어야 점수가 잘 나와요. 이번 수능 4번부터 17번이 독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1번부터 45번까지 풀겠죠, 그렇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4번부터 어려워. 그러면 원래 제대로를 하면 어려운 문제를 휙 건너뛰었다가 만약에 문학부터 풀었잖아요. 얘 문학이 엄청 쉬웠거든요. 그럼 얘 점수가 20점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고난도 문제를 능동적으로 버릴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쉬운 맞힐 수 있는 걸 맞추는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원래. 근데 어려운 문제에 트래픽점 걸려가지고 못 풀다가 뒤에 한 지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최악이거든요. 갖고 있는 영양치는 90점이라도 실제 점수 60점밖에 안 나오는 공부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딱 볼 때 아이들이 뭘 느낄 거냐면 엄마 시간이 부족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80분 동안 전 지문 다시 오면 다 못 풀어요. 근데 2집을 못 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시험은 쉬운 것도 골라 풀고 틀릴 거 맨 뒤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애가 제일 잘 본 거냐면요. 시험 딱 보고 나면 EBS 사이트 가면요. 오답률 베스트 10 나와요. 10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고 10 빼고 다 맞추네요. 자, 여기서 문제. 10 빼고 다 맞히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10문제를 빼고 다 맞히면 몇 등급일까요? 2등급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등급 2등급이 1등급 원하세요? 쉽지 않아요. 현역 1등급은요. 네. 2만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2만 명. 시대인재만 해도 2만 명이 넘어요. 학생 수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문제 어려운 거 중에 5개 1위부터 5위 다 틀려요.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1등급이에요. 가장 현명한 아이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을 유연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픽업해서 뒤로 버릴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을 안 한다고요.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느끼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너는 쉬운 문제 잘 맞추잖아. 이제 너보다 한 단계 레벨 높은 거를 공략하자. 이게 맞는 거고. 이 아이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너 문제 너무 빨리 풀어. 천천히 풀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주의력. 너 실수를 한 이유가 문제를 너무 대충 봐. 선지 공부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자리에 태블릿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게 여기는 아니고 제 마포 수업인 것 같은데 쫙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즘 프로그램들은 다 태블릿상에서 문제 풀고 앉아있죠. 그 공부 안 되는 거 이미 증명 끝났습니다. 뇌과학적으로요, 태블릿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시각 정보가 뇌가 자극되지 두뇌가 자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요즘 에듀테크 하면 다 태블릿에서 다 풀죠. 네. 근데 요즘 아직도 시험을 뭐로 봐요? 그래서 저희는 종이로 풀고요, 마킹만 디지털로 합니다. 근데 마킹도 마지막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풀고 하나 마킹이에요. 그럼 뭐가 계산이 될까요? 한 문제당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죠. 자, 두 아이가 있어요. 자, 다시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너도 만점, 너도 만점이에요. 둘 다 100점, 100점인데요. AI는요, 이 100점을 맞는 동안 10분이 걸렸고요. 두 번째 아이는요, 5문제 다 푸는 동안 15분이 걸렸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누가 대학가요? A가 가죠. 대학교 몇 개나 차이 날 것 같으세요? 등급 몇 개 차이 날까요? 몇 개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딱 겉보기에는 중학교 때는 다 지금 A잖아요. 그쵸? 198, 199 정도 나오나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대학이 등급 몇 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5분 오버했죠, 이 친구가요. 5분이라는 뜻은요, 1분짜리 문제 5문제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당 2점이에요. 2에서 3점.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15점 차이 나는 거예요. 등급으로 치면요, 2개에서 3개. 한 명은 80이고요. 한 명은 85고 1등급이고요. 한 명은 70점이면 1등급과 3등급이에요. 그럼 대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점수로는 이런 게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들 상담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 성적 궁금하면 학원에 전화하시죠. 근데 학원에 실장님들 알아요? 모르시죠. 그럼 학원 선생님한테 연결해 준대요. 그렇죠? 그럼 근데 선생님이 바로바로 제깍지가 연락 와요? 자, 이것도 좀 딜레마가 생겨요. 제깍지가 오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늦게 오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늦게 와서 좋은 선생님인데 보세요. 제깍지가 본다는 건 한가한 거야, 안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거예요. 늦게 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바쁜 거야, 안 바쁜 거예요? 누구한테 소문안 받고 싶으세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 사이에 나는 이미 기분이 다 상했어. 분명히 학원에서는 이번 주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까먹었어. 그럼 그동안 학원도 선생님 읽고요, 그 학생 어머님 읽고요, 어머님도 학생 읽고 다 읽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들을 보게 만든 건데요, 실제로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그러면 제 페이지에는 이렇게 50명의 시험을 50명 데이터가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봐, 6번 문제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맞힌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6번 문제를 다 틀렸네요. 그럼 다 똑같이 틀린 거예요? 더 나쁜 아이가 있을까요? 아주 못된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빨리 푼 애들? 시간을 많이 썼는데 틀린 애들. 최악이에요. 재수예요. 봐봐라 지금. 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시간을 많이 썼는데 틀렸다는 얘기는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에서 그래서 화살표 버튼을 한번 딱 솔팅을 하면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시간 단위 솔팅이 돼요. 자, 이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아이예요? 민서 맞췄죠? 얘 다 틀렸네요? 근데 누가 제일 나쁜 아이예요? 4분 25초요? 아니에요. 민서가 제일 나쁜 아이예요. 7분 썼잖아요. 차라리 얘보다 3분 더 썼네요. 그죠? 3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거 한 문제에 올인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집착형들 있죠. 집착형. 우리 아이들 문제 풀다가 막히면 하루 종일 그 문제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수능 시험 장에서. 실제 공부, 모의고사 점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누가 알려주고 훈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자, 근데요, 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민서가 진짜 과연 나쁜 아이였을까요? 자, 민서를 잘 보고 계세요. 우리 민서는 만점이거든요. 민서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다른 건 다 풀고 6번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었어요. 이게 아트한 거죠. 아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제 문제 중 40문제 봤잖아요. 수업 시간에 40문제가 다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상위권 친구들한테 굳이 한 10문제가 의미 있어요. 학원 보내보셔서 알잖아요. 수업 3시간 들으면 그게 다 기억나요? 여러분 가끔 저랑 20분 동안 얘기 들었는데 제 이야기 중에 뭐 기억나세요? 제 40일에 이런 거가 기억나죠? 수업 시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것도 강사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거지 아이들은 내가 틀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안 틀려도 듣고 있어. 강사가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오늘 시험을 보고 나면요. 우리 반 전체 애들 중에 누가 몇 문제를 틀렸고 몇 문제를 맞췄는지 데이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면 하고 이거 질문별 정답률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재밌는 일 일어나요. 자, 정답률 솔팅 해볼게요. 100% 되는 건 볼 필요 없죠? 그렇죠? 정답률 100%니까 이런 6번 같은 거 해야 될까 안 할까요? 6번, 8번, 34, 39 해야 되겠죠. 왜요? 이게 정답률이 16, 34, 40하면 30%밖에 안 돼요. 그럼 수업을 해도 이거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아이들이 속속 배우고 상위권들은 수업 시간에 지루해 죽어요. 예, 100명 앉아있으면 지루하다고 해. 나 맞췄거든. 그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틀린 거 하나만 나오면 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6번 문제를 각각 1, 2, 3, 4, 5번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 16% 찍었죠. 선택률입니다. 근데 4번 보세요. 선택률이 어때요? 64%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정답보다 선택률이 더 높은 걸? 매력적인 오답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세요? 맞아요. 매오라고 해요.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능에요. EBS 들어가서 오답률 베스트 10을 뽑으면요. 정답보다 더 정답 같은 번호가 1번부터 10번이 다 있어요. 그게 좀 트렌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수능 볼 때 고난도 문제는 몇 개 중에 하나 헷갈리게 만들었다. 의도적으로 2개 중에 하나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 녀석을 풀 수 있는 영역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나한테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네요. 그죠? 근데 다 똑같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 틀렸는데 어떤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그러면 야, 너 틀렸어? 너 몇 번 적었는데? 저 4번이요. 애는 틀렸으니까 의기소침해 있잖아. 그쵸?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되게 잘 틀렸다.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 되게 잘 틀렸다. 왜요? 저 틀렸는데요? 봐봐. 네가 함정을 선택했다는 거 함정까지 거의 다 정답까지 거의 다 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그럼 애가 틀렸어도 공부할 마음이 생겨. 근데 B아이가 있어. 걔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2번을 혼자 찍었어. 그래서 틀린 아이랑 4번 찍어 틀린 아이는 같은 아이가 아니죠. 한 친구한테 용기를 줘야 되고 한 친구는 기본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해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없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저 놀라운 건 호주에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봐야 할 일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우리반에서 누가 1등인지? 저는 볼 수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요. 학생별 정답 여부라는 아주 무서운 데이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반 전체에 대한 정답률 솔중에 일목요연하게 쫙 뜨게 돼요.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느려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한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제 데이터 강사과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밑에서부터 30%는 따로 목록 줘. 그러면은 이제 목록 갖고 제가 상담 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리스트가 이제 정답률 단위로 딱 누르면 쭉 보이죠.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가 1등이니까 우리 민설이 여전히 맞죠? 100점 유일하게요. 자,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요. 왠지 무슨 사람 이름을 누르면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딨죠? 딱 클릭하면 이제 진짜 아름다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눈이 와서 인터넷 느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네. 전체 풀시각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기본이에요.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여기 있다. 클릭을 딱 한 명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그동안 봤던 시험지가 다 나와요. 내 학원에서 보는 시험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험 정보 집에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문자로 오잖아요. 문자로. 근데 그거 정리해서 봐요? 문자에는 등수랑 점수밖에 없죠. 예.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이터 보이세요?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이걸 딱 클릭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 데이터 결과가 어렵다고 평가한 문제가 5문제인데 태호가 너 그중에 3문제 맞췄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너랑 비슷한 점수대가 5문제 중에 2문제 맞췄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난 다른 애들보다 뭘 잘하는 거야? 그래도 고난도를 잘 푸는 거. 이 왼쪽이 쉬운 문제는요. 자, 지금 파란색은 누구 거냐면 따라볼까요? 평균. 초록색은 내 거. 내게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네, 한눈에 딱 보이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쉬운 문제는 평균보다 더 많이 틀린 거 맞죠? 평균적으로 다른 애들 27개 맞추는데 쉬운 문제는 나는 26개밖에 못 맞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난 뭘 많이 하는 거야? 다른 친구보다. 실수나 쉬운 문제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우리 아이 독서랑 문학 중에 뭐 잘해요? 초록색이 바뀌는 게 좋다고요. 독서. 뭘 못해요? 문학. 근데 문학이 다 하나예요? 문학은 장르가 여러 개예요. 학원에 가서요, 겨울방학 내내 문학 통째로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그럼 성적 안 올라요? 왜냐면 문학 안에는 장르가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한 달 내내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로지 오늘 문학 찔끔찔끔, 독서 찔끔찔끔 하면 안 올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안 좋은 책이 무슨 거냐? 매일매일 3일씩 푸는 그 책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엔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오늘 인문 풀고 내일 경제 풀고 모레 과학 풀고 다음날 계속 제재가 돌아가다는 얘기면 누적해서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철학이 약하면 철학짐을 연달아 20작품을 풀어야 철학을 푸는 요령도 생기는 거고 철학 그릇 이렇게 생겼구나 감이 오는 건데 김치찌개를 배울 건데 김치찌개를 연달아 10번쯤을 끓여봐야 아는 거지. 김치찌개 오늘 끓이고 내일 된장찌개 모레는 무슨 동태찌개 그 다음 계속 돌다가 한 달만 다시 김치찌개 끓이면 기억나요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학원 땡땡이가 안 좋은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조금씩 돼요. 성적이 절대 안 올라요. 자, 근데 문학 중에서도 뭘 제일 못해요 우리 아이? 딱 보시면 파란색이 바뀌어요. 얘는 고전소설 제일 약하네. 그러면 학원 수업을 듣더라도 오늘 교보문고나 노원문고 가서 책 한 걸 더 사면 무슨 책 사야 돼요? 고전소설 문제집 사서 따로 풀리면 얘는 반드시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학원에서 하는 건 학원은 골고루 커리큘럼을 짜야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1주차에는 이거, 2주차에는 이거, 3주차에는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대요? 수업은 들었지만 체화복습이 안 돼. 그건 남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과 함께 제 수업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고1 때 보게 되는 모의고사를 봐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고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요. 80분 동안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어요. 집중력의 한계가 애들은 40분에서 50분이에요. 중학교 시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80분 동안 풀면 애들이 이제 한 3분의 2쯤 풀면 지쳐서 머리는 안 들어오다 가 있어요. 실제로 막 종이 문제 푼 걸 보다 보면요. 열심히 풀잖아요. 풀다가 한 30, 끝자락 한 30번쯤 가면요. 애들이 막 풀다가 좀 낙서를 해요. 고1 때 특징이에요. 고1 때부터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고1 되면요. 낙서가 있어요. 모의고사 시험 문제. 왜냐면 자기도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꾸준히 저와 함께 2월 끝날 때까지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할 겁니다. 그럼 3월달에 처음 모의고사를 보면요. 그래도 연습 안 애들보다 훨씬 잘할 거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를 버릴 수 있게 되겠죠. 하나만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이건 안 보여줄 수가 없어. 자, 문제 풀렸어요. 초록색이 있어요. 맞죠? 여기 요 PPT가 안 보이는데 여기 회색 지대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회색이 평균이고요. 이 초록색 선이 내가 푼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빨간 건 당연히 맞춘 거에 틀릴까요? 이 문제 틀렸다는 뜻이에요. 문제 번호고 걸린 시간입니다. 이 아이 가장 큰 문제점은 몇 번이에요? 17번. 몇 번 쓴 거냐면요. 400초 썼어요. 이 문제 풀 동안. 근데 맞췄어요? 틀렸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평균 여기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100초 썼어요. 100초.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버리고 여기다 쏟았으면 어땠을까요? 세 문제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푼 거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가를 1번부터 쭉 다시 펴면서 검토를 할 때 검토 도구가 있으면 보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는요, 우리 학생들 거랑 여러분들 아이디 계정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내 해답을 누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문제별로 몇 조 동안 풀었는지 보여요. 재밌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요, 상위권 푼 시간이에요. 똑같은 문제 세 문제를 난 이거 20초 걸렸지만 상위권들은 43초 너보다 빨리 풀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 맞춰 틀렸어요. 이거 3번. 오답이죠. 그럼 이 친구는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서 틀렸다는 첫 번째 솔루션이 나와요. 천천히 풀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고전시거든요. 우리 아까 고전 시작하다 그랬죠. 남들보다 상위권보다 35초 더 풀었네요. 근데 맞췄어요, 틀렸어요. 여기 틀렸죠. 얘는 빨리 풀어도 틀리고 늦게 풀어도 틀리네요. 기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10번쯤 쌓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 그리고 강의력이야 뭐 강의하는 거의 내용은 이미 다 잘 아실 거고, 이제 올해 제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도입하게 되는 개념이라서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될 거구나. 그리고 제가 손에 장지 줄 수 있는데 앞으로 3년 안에 모든 학원들 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누군가 시작하면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다 감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좀 유익하셨나요? 신기하죠?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엄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